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몽골 여행 가기 전에 보면 좋을 법한 정보들을 진짜 꾹꾹꾹꾹 담아가지고 한가득 알려드리는 그런 총정리편 되겠습니다. 일단 몽골 여행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테고, 제가 어느 투어를 이용했는지 총 경비나 준비물, 일정, 날씨, 기념품, 꿀팁, 몽골 관련된 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한가득 정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몽골 여행 준비했을 때 봤던 영상이나 블로그에서도 봤던 정보도 있지만 이거까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것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박 4일을 위한 4박 6일을 갔다 왔어요. 밤 비행기로 떠나가지고 밤 비행기로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었고요. 여행 준비 단계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시잖아요. 이것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자 갈 거면 혼자, 아니면 친구나 커플이나 부부나 막 그런 식으로 원래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이 갈 경우에는 그 사람과 일정을 조율해서 몇 박 며칠로 몽골 여행을 갈 건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사용할 건지 정도 미리 사전에 일행과 함께 정합니다. 대충 정한 다음에 원하는 일정에 몽골 같이 갈 사람을 찾아야 돼요. 같이 갈 사람이 많으면 동행은 구할 필요 없이 그냥 패키지를 바로 컨택해도 되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친구가 많지도 않고 같이 갈 친구도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동행이 필수. 저희가 냅다 비행기를 끊으려고 했는데 동행이 안 구해지면 파토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 추가금을 더 내야 돼가지고 추가금 내지 않는 선에서 6명을 꽉 채워서 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러브 몽골이랑 몽골의 바나다, 이 두 곳이 몽골 대표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입해서 등록한 다음에 저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를 여행 갈 건지,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몇 명을 구하는지, 상비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저희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대충 적어서 올렸어요. 왜냐면 저는 내향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면 너무 버거울 것 같고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담 없는 금액으로 가고 싶었고, 약간 미팅 같은 동행을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 여자였으면 좋겠고, 여자분들 컨택 오실 때는 거의 다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려하실 게 많으신지 답을 잘 안 주셔가지고 확답 주시는 커플 한 팀이랑 부부 한 팀, 이렇게 6명이서 다녔습니다. 한 번에 바로 톡방을 파지 않았고요. 저희한테 연락 온 팀이랑 다른 글 보고 일정 맞는 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일단 우리 조건 괜찮냐, 당신의 조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살짝 가볍게 컨택한 다음에 마음에 든다 싶으면 톡방을 파서 어디 투어사를 쓸 건데 어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그냥 마일리얼 트립에서 나오는 곳 중에서 후기도 괜찮아 보이고 금액도 부담 없는 곳을 이용하려고 컨택을 해놨는데, 다른 분이 찾아봤을 때는 더 나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몽골 카페 가입하시면 협업하는 그런 투어사가 많거든요. 거기도 싹 스캔하고 블로그랑 이런 거 후기도 다 보고 비교해보면서 최근 2년간 후기 좀 있으면서 나쁘지 않는 그런 데를 통해서 컨택을 여러 곳 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자기가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또 추려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추려서 저희가 이용하는 고비 세븐 투어라는 곳을 정하게 됐어요. 여기가 괜찮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오케이 했고, 거기 정한 후에도 일정 조율도 하고 준비물이나 그 게르, 차, 이런 기타 등등 사항도 톡방에서 활발히 의견 나눠가지고 픽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어를 정했고, 그런 다음에 그 기간에 맞게 비행기를 각자 끊었어요. 커플분들은 하루 일찍 가서 놀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따로 결제를 하셨고, 다른 부부랑 저희는 저희가 찾아온 비행기 일정이 부부분들도 마음에 들다고 하셔서 그냥 아예 똑같이 왔다 갔는 걸로 끊었습니다. 투어사 계약금 일부 한국 돈으로 계좌이체 해주고, 잔돈은 한국 돈으로 잔돈까지 맞춰가지고 봉투에 준비해서 몽골에 도착해서 투어사 만나서 현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끝냈고요. 제가 사용한 곳은 고비7 투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울란바토르, 테렐레지, 미니고비, 챙해를 순으로 가는 거였는데, 역으로 가면 마지막 날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해서 저희는 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챙해를, 미니고비, 테레지, 울란바토르 순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거는 마지막 날에 반나절 아니면 3시간 정도는 시내에서 저희 각각 알아서 자유여행을 하는 건데, 가이드님이랑 연락 수단이 저희는 없었고
또 몽골어도 저희가 할 줄 모르고 몽골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걱정돼서 그러신 거겠지만 원래 자유여행을 하겠고 그 시내에서 공항까지 픽업까지 해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자유시간이 아닌 가이드랑 같이 구경했습니다. 예. 그렇게 막 만족스럽진 않았으나 그렇게 비추도 아니고 그랬어요. 일단 저희가 예약할 때 기사님이랑 가이드님 두 분 다 비흡연자를 원했어가지고 그걸 유증했더니 차에서 짠내가 안 나가지고 이동하는 기간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애초에 봉양 모집할 때도 비흡연자였으면 좋겠다고 적어서 그런지 한 분 빼고는 다 비흡연자였고 한 분도 딱 그 최소한만 피시고 담배 냄새 다 빼고 오셔가지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내향인이지만 그렇게 막 엄청 낯가리는 편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가 다행히 다 내향인 분들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잘 맞아가지고 기분 좋게 여행을 다녀왔고요. 여러분들도 동행이 픽싱이 된다면 사전에 미리 톡방에서 이것저것 조율해서 여행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정작 여행 갔는데 안 맞아가지고 싸우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아니면 좀 맞춰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톡방에서 조율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동행 모집하고 투어사 컨택하고 항공편 예약 이 순으로 진행했는데요. 항공편 예약할 때 트립닷컴, 마이트립,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예매처가 있는데 금액은 T플라이트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가격 차이도 좀 있고 해서 제일 저렴한 T플라이트를 예약했습니다. 찾아봤을 때는 조금 비추 후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응이 너무 느리다, 3일 걸렸다, 5일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긴 했지만 제일 저렴해가지고 그걸로 예약했는데 다행히 반나절 만에 예약 확답 이메일 왔고 아무런 문제 없이 비행기 타고 몽골에 갔습니다. 갈 때는 MIAT 몽골항공을 이용했고 올 때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했는데요. 몽골항공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기내식 괜찮고 물 제공하고 담요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데 담요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거의 롤러코스터 타듯이 조금 출렁출렁 거리긴 했으나 그건 뭐 다른 비행기 타도 비슷하니까 수화물도 넉넉하고 이래저래 마음에 들어서 왕복으로 끊었어도 됐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T플라이트를 통해서 예약할 때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예약하시는 게 조금 더 나중에 예약 확인하기 편하고 아니면 예약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또 확인하시기 편합니다. 정리해야겠다고 다른 걸로 회원 가입했다가 연동이 안 되고 예약 번호를 입력해도 검색이 안 돼가지고 뭐지? 하고 당황을 했거든요. 돈 날린 거 아닌가 걱정도 하고 근데 다행히 그 예약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로 하니까 무사히 연동돼가지고 잘 갔다 왔어요. 스타렉스랑 프로공 선택 가능했는데 저희는 감성인 프로공 너무 탐나긴 했지만 에어컨 안 나온다는 후기도 많았어가지고 편안한 스타렉스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6인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랑 좀 낑겨 앉았다 그렇다고 해서 춥진 않았으나 가운데 자리는 그 뒤에 등받이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하기 전에 톡방에서 정하면 좋을 게 공금을 얼마 모을 것인지 총무는 누가 할 것인지 정하면 좋습니다. 저희는 15,000원씩 걷었어요. 여쭤보니까 다들 술에 큰 관심 없다고 해서 15,0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15,000원 걷었는데 솔직히 조금 부족했습니다. 맨날 마트를 가다 보니까 생수나 이런 거는 가이드님이 결제해서 제공하긴 하지만 그래도 간식 같은 거 사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충전해서 사용했거든요. 저희처럼 술 안 먹고 그냥 간식 좀 먹는 사람들도 6명 기준 인당 2만 원씩 걷으면 좋을 것 같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술을 마시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행들은 되게 얌전해가지고 개인 시간이 충분히 보장됐었어요. 일정이 하루에 7시에 시작해가지고 6시에 끝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4, 5시에 끝나는 날이었었고 6시 전에는 다 끝나는데 알아서 씻고 저녁 같이 모여서 먹고 알아서 쉬고 했거든요. 저희는 동행끼리 다 모여서 끝까지 논 날이 첫날이랑 둘째 날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각자 쉬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도 가져가고 해서 놀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시면 그런 것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저녁 식사를 하면 그냥 그때부터 완전한 뿌리 자유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 침묵이 되든가 적당히 쉬거나 하든가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그런 거를 애초에 동행
구할 때 톡방에서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딱 적당히 치고 빠져서 내향인들 기 너무 빨리지 않게 잘 다니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 다이소랑 쉬인, 알리에서 제가 진짜 한가득 샀거든요. 다이소만 2번 5만 원치 샀나? 버리는 옷 가져가면 좋다고 해서 쉬인에서도 옷 좀 사고 알리에서도 이것저것 용품을 샀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래가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아가지고 버릴 옷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입는 옷 아니면 못 뿌리는 옷 입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말이랑 낙타를 탔을 때는 냄새가 조금 나긴 합니다. 옷에서도 냄새가 조금 나긴 해요. 냄새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버릴 옷을 준비하셔도 되겠지만 빨면 다 냄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너무 고급진 옷만 안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제가 6월에 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바람이 진짜 미쳤고요. 낮에는 24도 정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팔만 단독으로 입기에는 바람이 미쳐가지고 햇빛이 뜨겁다 정도? 한국처럼 더 미치겠다 이런 수준의 여름은 아니었습니다. 쌀쌀했고 쌀쌀했어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몽골도 6월이 여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체감온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경량 패딩까지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팔 위주로 가져갔는데 너무 추워서 긴팔 하나에다가 레이어드 겁나 해가지고 입었거든요. 제가 바람막이를 진짜 얇은 거, 적당히 얇은 거, 도톰한 거, 그리고 경량 패딩 이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너무 추워서 다 껴입었어요. 저 평소에는 진짜 답답한 거 싫어서 껴입지 않는데 한겨울에도 그냥 니트 하나, 패딩 하나 이런 식으로 입는데 그냥 다 껴입었을 정도로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름, 동남아의 여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해가 지면 또 쌀쌀하거든요. 비 안 온 날도 해 지니까 추웠습니다. 경량 패딩 게시했고요. 그래서 그냥 긴팔은 필수, 바람막이나 후드 집업 이런 거 위주로 가져가시고 경량 패딩도 챙겨가시면 좋다. 반팔 안 챙겨가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모자랑 선글라스도 필수라고 들었는데 모자는 그냥 캡모자도 좋긴 해요. 머리 안 감을 거면 캡모자가 필수고 낙타나 말 탈 때는 층 달린 모자 있죠. 거기에 고무줄까지 껴져 있는 그런 모자를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답답해서 그냥 벗는 게 제일 편했고 선글라스는 챙겼으나 햇빛이 쨍쨍하긴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렇게 해서 옷 대충 정해드렸죠. 그 외에도 이렇게 제가 몽골에서 가져간 준비물이랑 그 기념품이 이렇게 한가득 있는데 꺼내서 소개해드릴게요. 일회용 백어 커버를 사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게르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시트지 솔직히 필요 없었다. 깨끗해가지고 굳이 근데 정말 예민하시고 위생 정말 깐깐하신 분들은 챙기시면 좋지만 무난하신 분들은 뭐 굳이였다. 보조 배터리를 제가 2만짜리 샀는데 혹시 몰라서 만짜리도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총 3만원 들고 다녔는데 게르가 저희는 충전이 24시간 가능한 곳이었어가지고 2만 하나만 있었어도 충분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가방을 다이소에서 사가시면 좋습니다. 한 곳에다가는 갈아입을 옷, 한 곳에다가는 수건 챙겨놓고 쓴 다음에는 갈아입은 옷을 여기다 놓고 욕실용품까지 챙겨서 3개를 들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 숙소를 업그레이드 했어가지고 숙소 내에 화장실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방마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게르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짐을 챙겨서 다녀야 됐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깨끗했어요. 업그레이드 해서 그런지 깔끔하고 그냥 수련회 같은 곳? 개인 칸이 있고 휴지도 있고 양변 끼고 했는데 물은 찬물 위주로 나오는 곳도 있었고 뜨신물 잘 나오는 곳도 있었고 이건 숙소마다 달랐습니다. 물이 콸콸콸 잘 나오는 거 아니고 쫄쫄쫄 나오는 곳도 있었는데 다른 분들 후기 보면 물을 받아서 쓸 접이식 통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서 한 번 쓰고 안 쓸 거예요. 그냥 애초에 쫄쫄쫄 나오는 상태로 씻는 게 편하실 거예요. 언제 또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굳이 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기해. 이런 게 있구나. 조물조물. 혹시 몰라서 휴지랑 물티슈를 진짜 많이 챙겼는데 휴게실에서 쓸 휴지랑 물티슈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소독제까지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필수는 아니고 어차피 숙소 화장실에는 휴지가 존재하고 그리고 어차피 매일 마트를 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 시작할 때 공용 물티슈랑 휴지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것도 남아가지고 결국 버리기 아까워서 한국에 가져왔거든요. 이거랑 이렇게 간식 파우치로 만들어 갔는데 간식도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먹을 양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매일 마트를 가. 그래서 그때 과자도 사고 어차피 기념품 사기 위한 맛보기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간식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 없더라고요. 저도 남아서 들고 다시 한국에 왔거든요. 예민하신 분들은 귀마개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주황색 귀마개가 제일 별로더라고 해요. 다이소에서 귀마개 사실 건 파란색인가 보라색인가 그거 사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워낙 흥이 많은 나라인지 새벽 1~2시까지 근처 게르든 아니면 저 멀리 게르든 클럽 노래가 자꾸 나고 몽골 전통 노래 같은 것도 들리고 좀 시끄럽습니다. 엄청 미친 듯이 시끄러운 건 아니지만 바람도 엄청 불고 조용하진 않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귀마개를 챙기시거나 아니면 같이 가신 동행분은 아예 헤드셋을 끼고 노래 들으면서 주무셨습니다. 소리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리에서 이렇게 생긴 수건을 여러 개 사갔거든요. 얘가 흡수율이 좋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작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만 말려도 얘가 꽤나 축축해집니다. 물론 짜면 금방 또 물기가 빠지긴 하는데 그렇다 뽀송한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 친구들은 추천드리지 않고 제 친구는 일회용 수건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걔는 얘보다 훨씬 더 얇다 보니까 진짜 그냥 얼굴 한 번만 닦아도 그래서 그냥 수건은 버릴 수건, 스포츠 타올 가져가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저는 이게 진짜 천재다 싶었는데 아니었어. 그리고 숙소에 따라 그 돈 내면 수건을 대여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한 숙소는 수건 한 장당 1투구릿에 대여 가능했는데 대신 인당 몇 개 제한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잔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금 주고 대여하셨다고 하던데 덕분에 저는 마지막 날은 또 편하게 수건을 사용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낯선 음식을 잘 먹는 편은 아니라서 양꼬치도 솔직히 잔뜩나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몽골 여행 굉장히 걱정 많아서 고추장 챙겼고 와사비 챙기고 라면 스프 챙기고 이렇게 발효식품도 챙겨갔을 정도로 저는 외부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생각보다 몽골 음식 먹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한식을 먹어요. 바베큐 파티를 하던 한식당에 가서 밥 먹든 물론 이건 투어사마다 다를 수 있음. 그 발효식품 이거를 2개 챙겨갔거든요. 근데 첫날에 먹고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발효식품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게 좀 저렴한 거는 발효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기나 커피포트가 필요하고요. 발효제 있는 거는 찬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커피포트 안 챙기려고 발효제 있는 친구를 샀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온 다음에 다른 간편식품도 샀거든요. 걔도 괜찮았습니다. 밖에 있는데 지금 무릎에 이렇게 짐이 많아서 나가서 소개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간편식품도 챙겨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치 정도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몽골에서 맨날 마트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 몽골 마트에 한국 음식이 진짜 많아요. 라면도 종류별로 있고 맛별로 있고 봉지라면도 있고 컵라면, 소, 대 막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고 한국 소스도 다 팔고요. 만두나 김치, 기타 등등 진짜 다 팔아요. 없는 게 없어. 그래서 굳이 한국에서 저처럼 힘들게 가져가시지 말고 애초에 그 동행 톡방에서 한국 음식 다 같이 가져오지 말고 그냥 몽골 마트에서 사시는 거 어때요? 하고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행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 저랑 제 친구 말고는 한국 음식을 아무도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라면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느라 남았어. 그래서 그냥 애초에 마트 가서 같이 사서 먹고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복장갑도 낙타랑 말 탈 때 필요한데 그래서 저 다이소에서 이거 샀거든요. 1,000원 주고 다른 분이 안 가져오셨다고 해서 마트에서 가이드님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한국에서 사가지 말고 몽골 가서 마트에서 장갑 사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몽골 마트가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처럼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거기 가서 사셔도 돼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사시면 됐습니다. 휴대용 물티슈도 이런 거 진짜 많이 가져가거든요. 8개? 혹시 몰라서 8개 챙겨왔는데 그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챙기세요.
비데 쓱 물티슈도 챙겼는데 물로 닦으시는 분들이랑 비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아니면 그 방수팩 그거 하나 챙기시면 좋아요. 모래 사막을 가거나 온천 가실 때 핸드폰이나 카메라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모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카메라 각종 구멍에 모래가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챙겨서 구멍이랑 구멍 막아갔고요. 사실 저는 방수팩도 가져갔는데 막상 숙소에다 두고 와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틈 이렇게 막고 있으면 좋고, 그리고 핸드폰 스트랩 있으면 좋아요. 말 타거나 낙타 타거나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떨어져도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막이면 찾는 것도 진짜 어렵다고 해요. 짧은 걸로 스트랩 챙기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항상 긴 걸 쓰기 때문에 긴 걸 썼더니 몸에다 껴서 이렇게 하기도 귀찮고 손목용 스트랩이 딱 좋더라고요. 뺐다 한국에서 가져가면 좋은 게 와사비, 찌란, 고추장이랑 간장, 쌈장 이런 거는 마트에서 사셔도 되는데 와사비, 찌란 얘네들은 진짜 한국에서 가져가시면 식사할 때 퀄리티가 달라져요. 너무 맛있어요.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와사비 필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와사비를 정말 잘 활용해서 먹었고, 찌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찌란해서 먹은 것도 다른 매력으로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니면 몽골마트에서 이 친구를 샀거든요. 이게 허르헉이라는 몽골식 고기를 먹을 때 현지인들이 찍어서 먹는 소스라는데 제가 진짜 매운 걸 못 먹거든요. 신라면도 매운 거 못 먹고 진라면도 항상 진순이 먹는 편인데 입에 잘 맞았습니다. 약간 칠리 소스 같은 스타일로 적당히 매콤하면서 달달해가지고 괜찮았더라고요. 확실히 허르헉이랑 먹으니까 맛있고 삼겹살 파티 할 때도 먹을 때 잘 어울렸습니다. 모기장 제가 봤을 때는 아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기장 얼굴용 가져온 친구도 있었고 아예 큰 모기장 가져온 분도 있었는데 진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잘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효과 좋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대신 벌레가 좀 많아요. 초원이다 보니까 숙소에 벌레가 많이 들어와서 벌레 퇴치제, 모기 퇴치제 이런 거 챙겨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벌레 못 잡는데 친구가 다행히 벌레를 잡을 줄 알아가지고 편하게 잤어요. 가능하다면 전기장판 챙겨가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는데, 근데 또 숙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게르에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2m짜리 멀티탭 챙겨가시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요. 게르 들어가면 침대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있거든요. 어느 숙소에는 딱 가운데 있는 침대에만 콘센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문 쪽이라서 제가 꽤 긴 멀티탭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짧아가지고 그냥 빈 침대에다가 핸드폰이랑 카메라 기타 등등을 충전했습니다. 콘센트는 한국이랑 코드가 같아가지고 변환기는 따로 필요 없었고요. 그래서 멀티탭은 길수록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챙겨가도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무게도 무게고 부피도 부피고 하다 보니까 핫팩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걷는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휴족 시간이나 파스 챙겨가시면 좋더라고요. 비상약은 필수. 병원까지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그냥 각종 비상약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멀미 잘하시는 분들은 멀미약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차를 타면 그냥 멀미약을 먹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침낭은 투어사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필요 없었는데, 제공 안 하는 곳은 그냥 대여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아니면 한국에서 침낭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꽤 춥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자다 깼어. 온천 있다고 해도 제가 생각한 그런 으리으리한 온천이거나 좀 본격적인 온천이 아니라 수영장에다가 온천물을 풀어둔 그런 온천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키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있으니까 적당히 다 가르치는 그런 수영복 추천드리고, 아쿠아 슈즈는 아예 필요가 없었습니다. 투어사에 따라 또 일정에 따라 진짜 본격적인 온천을 가게 된다면 아쿠아 슈즈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베개랑 방석은 완전 필수.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다이소에서 갔을 때 그냥 펌프 형식 목베개밖에 없어서 그냥 그걸 샀는데, 제가 갔다 오니까 메모리 폼 목베개가 나온 거예요. 5,000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2주만 일찍 나오지. 여러분들은 다이소에서도 메모리 폼 목베개를 말아주니까 방석도 말아주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그냥
방석도 납작한 휴대용을 가져갔는데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도톰한 거 가져갈 걸 후회했습니다. 트와이스 나연 분이 어떤 유튜브 자컨 채널에 나가서 방석 덕후라고 하면서 방석 정착한 걸 추천한 거거든요. 걔를 살 걸 하는 후회가 좀 있었습니다. 방석이랑 목베개는 귀찮아도 꼭 챙겨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몽골이 워낙 건조해요. 그래서 바세린, 가습 마스크 진짜 필요합니다. 코가 건조해서 코딱지가 나는 건 당연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요. 건조하다 보니까 입이 자꾸 말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코골이가 좀 심해지는 편이라서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 가습 마스크를 끼고 잤습니다. 휴대용 가습기도 챙겨가려고 했는데 아차! 하고 빠져가지고 못 가져갔거든요.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게르 특성상 위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암막 차단이 안 돼요.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대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가습 마스크에다가 5년 안대 끼고 잤어요. 게르가 또 초원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밤에 진짜 어두워요. 그래서 별이 잘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왔다 갔다 할 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손전등을 따로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퉁치긴 했지만 그리고 또 투어사에서 손전등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운동화 완전 필수고 그리고 모래 때문에 크로스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크로스도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고비 사막 갔을 때 운동화 신었더니 아무리 털어도 자꾸 모래가 나와가지고 조금 후회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크록스나 샌들 하면 좋고요. 말이나 낙타 탈 때 슬리퍼는 안 된다고 해요. 긴 바지 필수. 안 그러면 다칩니다. 긴 바지 입어도 바지가 올라가면서 상처 나기도 하니까 필수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쓸 화장실용 슬리퍼까지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치약제, 소프, 클렌징, 화장품, 기타 등등을 당연히 알아서 그냥 챙겨가셔야 되고요. 숙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탈취제 있으면 좋아요. 면도기는 필요하시면 챙겨가시고 팩은 챙겼는데 저는 팩을 뺀 다음에 물로 한번 세수하고 그 다음에 스킨로션 바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귀찮아서 팩은 면세점에서 샀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걸이는 1개에서 3개 정도 가져가면 좋습니다. 게르가 동그랗고 옷걸이를 걸기 마땅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무 기둥에다 걸어도 되고 그런 게 좀 걱정되지만 빨랫줄 하나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셀카봉이나 삼각대는 여행 도중에 쓸 일이 없었습니다. 패키지다 보니까 빨리 이동하기도 하고 그냥 남직사 그냥 서로 품앗이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토시 풀토시 챙기라고 해서 다이소에서 기껏 사갔는데 추워가지고 쿨토시는 이렇게 껴입느라 바빴고 원래는 밤에 돗자리 펴서 거기서 라면 먹으면서 별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돗자리를 가져갔지만 한 번도 핀 적이 없고 유심이나 이심은 1기가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마을에나 숙소 쪽에서만 인터넷이 터지지 이동하는 그 중간중간에는 거의 안 터져요. 미리 핸드폰에다가 드라마나 영화, 웹툰, 음악, 책 이런 거 다운받아 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차 타면 자고 숙소에서는 또 알아서 쉬고 하다 보니까 딱히 필요 없긴 하더라고요. 제 친구랑 다른 동행분들 아예 로밍을 넉넉하게 해오셨던데 저는 어차피 투어사에서 하루에 1개가씩 충전되는 유심 줘가지고 그거만 되겠다 싶어서 그거 믿고 안 사갔는데 필요 없습니다. 딱 그 정도로 충분했어요. 애초에 그만큼 인터넷이 안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 할 시간도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어요. 다른 분들의 후기를 봤을 때 한국에서 산 이심이나 유심보다 공항에서 산 이심이나 유심이 훨씬 더 잘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분들은 그렇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밍 해간 친구도 터질 땐 잘 터진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달 없는 날에 맞춰서 간 건 아니었는데 마침 달이 없는 날이었어가지고 아싸 별 많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첫날만 별을 좀 보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별을 못 봤습니다. 그 첫째 날은 별이 없는 날 치고는 별이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는 건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고 둘째 날은 비가 오고 모래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서 못 봤고 세 번째 날은 눈이 와서 못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날씨 영향이 있어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꼭 달 없는 날에 맞춰서 갈 필요까지는 없다. 맞춰가도 못 본다. 몽골의 날씨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트래블 로그랑 트래블
원래 2가지를 다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한 명은 총무가 되어야 되는데 여행용 카드 2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서 그냥 막내인 제가 총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는 공용으로 썼고 하나는 개인용으로 써가지고 총 2가지를 썼는데 2개 다 결제 잘 됐어요. 문제 없이 잘 됐고 혹시 후기 봤을 때 여행 중에는 현금만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항에서 기다릴 때 ATM기에서 현금을 뽑았거든요. 한국 돈 5만원어치를. 근데 제가 여행하는 곳에서는 카드 결제가 다 가능했었어가지고 현금을 굳이 바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까먹고 안 쓰다가 이러다가 들고 가겠어 싶어서 마지막에 호다다닥 이용했습니다. 트래블 월렛은 3개 다 사용 가능하고 트래블 로그인 2개만 사용 가능한다고. 가이드님이랑 기사님한테 팁이 필수는 아니지만 매너 팁이라고 존재를 하는데 안 드려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기사님은 $40, 가이드님이 $20. 가 제일 적당하다고 해요. 그 이상 주고 싶으면 알아서 더 드리면 되고 더 적게 드리고 싶으면 더 적게 드려도 되고 저희는 총 6명이었다 보니까 한 사람당 $10씩 모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달러를 다 모든 사람이 가져온 게 아니라서 한 사람당만 $10씩 걷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한 번은 잔돈은 거슬러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럼 자기는 기사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으니까 그냥 자기가 더 $10 더 내겠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사님 $50 그리고 가이드님은 $20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권, 여행자 보험, 이티켓, 여행 일정표 이런 거는 뭐 알아서 필요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시고 찾아봤을 때 줄 이어폰이 필수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줄 이어폰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어차피 무선 이어폰 있으니까 무선 이어폰 쓰면 되잖아요. 무선 이어폰도 한번 충전하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 이어폰을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었고 강아지 간식이나 유모미 애기 간식도 챙기면 좋다고 하던데 유모의 애기들한테는 그냥 한국 간식을 나눠줬고 강아지 간식은 친구가 방카를 보고 싶다고 간식 주겠다고 다이소에서 간식 사서 갔습니다. 준이가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준비물도 다 말했습니다. 그 나무젓가락이랑 숟가락 이런 것도 챙겨가면 좋은데 어차피 마트에서 파니까 공용으로 아예 따로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20개, 30개 이런 단위로 팔기 때문에 그냥 아예 공금으로 사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몽골 여행 20대, 30대만 갈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행 갔을 때 숙소에서도 그렇고 여행지에서도 그렇고 저희 엄마 또래 혹은 엄마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분들끼리 아예 막 10분이서 아니면 30분이서 막 이런 식으로 아예 팀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되게 여행 잘 다시는 거 보고 엄마를 꼬셔서 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몽골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뽀가집니다. 뽀가져. 그렇기 때문에 힘들긴 해요. 물도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언어도 잘 안 터지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하는데 젊을 때 가면 좋긴 하지만 늙은이는 안 된다? 절대 아닌. 오히려 어른분들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예 조금 좋은 차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희보다 편해 보이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몽골 여행 못 간다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뭐가 남았냐 하면 기념품, 제가 산 기념품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공용용으로 샀는데 남아서 들고 온 과자거든요. 근데 몽골 과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워낙 오리온이나 농심이나 이런 식으로 한국 과자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팔지 않는 각종 초코파이 맛 진짜 많고요. 전 남친 초코파이도 있었는데 일단 블루베리 이 친구도 있고 이 과자도 있고 과자는 이미 다 먹어서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괜찮았던 거는 제가 올린 전 몽골 여행 브이로그 보시면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거든요. 그거 보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더우니까 이렇게 립톤에서 라즈베리 크랜베리 맛 하나랑 딸기 이사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해서 2개 샀어요. 소개해드리고 먹으려고 아직 계시는 안 했는데 그냥 팁이니까 여름에 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고비 초콜릿 친구들 굉장히 맛있고 괜찮다고 하는데 좀 부피가 크고 너무 대량이고 해가지고 전 초콜릿을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맛있다는 후기도 많길래 얘만 샀어요. 근데 다른 초콜릿도 괜찮다고 해요. 또 이것도 맛이 정말 종류별로 다양했거든요.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랑 매력이 다른데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사봤습니다. 다리 쥐나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스타일의 초콜릿이고요. 맛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특별한 건 모르겠고 초콜릿이 아는 맛이에요. 약간 도부 초콜릿 같은 느낌? 밀크 초콜릿인데 이 맛은 되게 그 슈핑 스타?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입에서 톡톡톡 튀는 그런 맛처럼 입에서 굉장히 톡톡톡 튀어서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초콜릿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맛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맛이라서 저는 굳이 시긴 해요. 그치만 선물하기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린 마늘 그라인더인 것도 샀어요. 요리에다 슉슉슉 해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오, 마늘 냄새 괜찮은데요? 힘들다. 지금 50분 넘게 찍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점점 더 힘드네요. 마늘 냄새 미쳤다. 여기 묻어있는 걸 살짝 먹어볼게요. 와, 알싸한 괜찮은데요? 완전 마늘이야. 잘 쓸 것 같아요. 괜찮다. 요리할 때 잘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예 다진 마늘도 샀습니다. 다진 마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또 다진 마늘 비싸서 이게 5,000원도 안 했던 것 같아서 사봤어요. 맛있겠죠? 제가 중국에서도 다진 마늘 산 적 있었는데 걔네 좀 큼직큼직한 다진 마늘이고 조금 알싸함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손이 안 가는데 친구는 좀 한국이랑 비슷한 다진 마늘 스타일일 것 같아서 사봤어요. 생리는 이게 제일 무난하고 기본적이라고 해요. 손에 터져서 급하게 샀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맥주도 이렇게 제일 대표적인 것도 2개 사왔습니다. 근데 GS에서도 몽골 맥주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무겁게 살 필요는 없긴 하지만 어차피 무게가 아마 돌기도 하고 그래도 본토 맛은 다르니까 샀어요. 근데 솔직히 먹어보긴 했는데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맹수무한 맛? 카스랑 비슷해요. 아니면 테라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저는 술을 잘 안 마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익숙한 맛이에요. 조금 연한? 이 친구들이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이드님도 맛있다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해서 아예 그 찌끄만 게 대량으로 들어있는 거를 맛 하나씩 사가지고 친구랑 반띵했습니다. 그냥 웨하스일 것 같은데 그 추천해준 다른 웨하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사봤는데 이렇게 초코 코팅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되게 부드럽고 나는 바삭해요. 괜찮다. 제 입에는 좀 달긴 한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웨하스가 바삭한데 웨하스 사이에 있는 크림이 생각보다 듬뿍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이건 약간 땅콩버터 맛인지 뭔지 고소함이 살짝 있어요. 이 친구도 먹어볼게요. 똑같이 초코 코팅이 되어 있고 얘도 내용물은 같은데 묘하게 얘가 조금 싼 티가 나요. 조금 더 저렴한 초코예요 얘는. 사실 그럼 노란색 분명 따로 빼놨는데 안 보여서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낙타 인형도 샀습니다. 처음에는 낙타 인형을 좀 비교해서 사고 싶기도 했고 원하는 모양의 낙타 인형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에르데조 사원 근처에서 파는 짜리 못당한 낙타 인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는 제가 여행하는 중에서 그 짜리 못당한 낙타 인형을 못 봤어요. 그래서 가격 비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봤을 때 원하는 모양이 친구가 가격이 좀 합리적이다 싶으시면 바로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어디 가시든 아예 똑같은 퀄리티의 인형은 없습니다. 약간씩 모양이 다르고 털 좋은 정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생긴 것도 조금씩은 달라요. 완전 똑같진 않아가지고 보일 때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마음에 들면 사세요. 어차피 못 돌아가니까 필요하실 때 그냥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판초를 별도로 사지 않았는데 만약에 미포함이시라면 대여하실 수 있으면 그냥 유료 대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안 되면 그냥 첫날에 바로 판초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확실히 판초 입으니까 사진이 잘 나와. 몽골 느낌 낭낭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추운데 입으니까 좋더라고요. 모자 달려있어서 비 맞기도 좋고 그래서 판초도 추천드립니다. 캐시미어 이렇게 고비 캐시미어 목도리도 샀습니다. 한국보다 싸다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 저렴하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물론 한국의 반값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캐시미어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엄청 저렴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고 저는 이렇게 고비에서 샀긴 했는데 중간에 들리는 기념품 샵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꽤나 부드러운 목도리를 팔더라고요. 근데 색감이 훨씬 더 이뻐. 좀 은근한 파스텔 톤의 목도리를 원하신다면 그런 기념품 샵에서 사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비에서 샀는데 털 날려. 제가 못 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쁘게 안 매지네요. 따가워. 부드러운데 또 묘하게 따가움이 있네요. 그때는 몰랐는데 어쩔 수 없지. 1광수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한 140 정도 되는 길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매기 괜찮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고비 캐시미어 색감이 안 예쁘더라고요. 이쁜 게 별로 없고 생각보다 다 쨍해. 그래서 색깔 고르는 게 그렇게 막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부들부들하고 좀 이게 얇아가지고 빨래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캐시미어 목도리도 샀다. 4+1인가 해가지고 친구랑 합쳐서 샀거든요. 그래서 텍스프리도 받았는데 목도리 총 6개 사가지고 $17 텍스프리 받았습니다. 따가워. 묘하게 따갑네. 입고 있는 이 옷 어때요? 귀엽죠? 친구랑 마트에서 옷을 샀는데 생각보다 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까지 얼마 안 하는데 사진 찍기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추워가지고 게임느라 반팔을 입을 일이 없었다. 이런 스타일의 몽골 티셔츠도 샀습니다. 3박 4일을 위한 5박 6일 동안 총 금액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여행자 보험 1,458원, MIAT 몽골항공 400,000 1,700원, 아시아나항공 377만 7,295원, 투어 여행 예약금 152만 2,970원, 투어비 잔금 696만 6,600원, 기사님 가이드님 팁 $10, 공급 15,000원, 기념품 쇼핑 34만 3,799인데 여기에 제가 총무다 보니까 같이 쇼핑한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트에서 공급용으로 산 것도 다 포함해서 34만 3,799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개인 별도로 산 간식비는 8,478원 가지고 총 190만 6,614원 냈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 보면 200에서 250원은 깨진다. 그것도 저렴하게 갔을 경우에 라고 하던데 저는 진짜 야무지게 잘 다녀온 것 같아요. 190만 원. 가족의 부탁을 받아서 캐시미어 목도리도 무려 4개나 샀는데 190만 원대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비행기를 못 타냐, 일정 기간에 얼마나 되냐, 어느 투어사에 어떤 투어를 가냐, 동행들이랑 얼마나 먹냐에 따라 금액이 확실히 달라지긴 합니다. 몽골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용했던 투어 괜찮은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도 참고하기 좋게 공유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 썰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몽골 문화 알면 재밌잖아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뒤로 나가게 해서 다른 거 보시면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실 테니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공포 실화 영화로도 나온 그런 공포 실화라고 해요. 몽골인 가이드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몽골은 게르를 이용하잖아요. 게르는 캠핑 이런 거는 그냥 남의 땅에서 언제든지 설치를 해고 언제든지 지게다가 철거하면 된다고 해요. 캠핑은 뭐 차박이든 텐트든 그건 알아서 챙겼다가 치우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지만 게르는 밑에 동그란 판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판이 있는 곳에다가 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한다는데 몽골은 또 땅이 엄청 넓고 초원을 달리는데 인터넷이 잘 안 타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몽골 여행하시면 기사님이 내비게이션 없는데 길을 찾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알아서 잘만 가셔. 진짜 고수예요, 고수. 아무튼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몽골 갔다 온 지 한 달 넘은 상태에서 지금 썰을 푸는 거라서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 가물가물한데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몽골은 그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서 길을 찾는다고 해요. 차도에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게르 가가지고 게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보고 방향을 알게 돼서 다시 운전해서 가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차 2대로 나눠서 타서 갈 정도로 좀 다인원의 사람이 어디론가 가게 됐어요. 운전해서 뭉 가다가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려고 한 팀만 차량에 내려가지고 한 게르에 들어갔어요. 보통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음료도 제공하고 반겨주고 하는데 그 게르는 너무 차가웠대요.
손님이 오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주는데 그렇지도 않고 해가지고 아 여기 조금 이상하다라고 어떤 분이 생각을 하셨대요. 한 5명인가 정도 그 게르에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차를 마시라고 줬는데 용기는 폴폴폴 나는데 공짜 마시려고 들으니까 차갑더래요. 그래서 그 이상함을 느낀 분은 차를 안 마셨는데 다른 분은 헤헤헤헤 좋군 맛있군 이러고 가자 했는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식사를 하고 가세요 라는 제안에 다른 분들이 아 그래 먹고 가자 배고프잖아 이래서 게르 주인이 제공하는 식사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헤헤헤 아이고 맛있다 냠냠냠냠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사람은 의심스러워가지고 먹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한 분만 정신 똑바로 차려있는 상태고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 홀린 듯이 먹고 무아지경하고 야 우리 좀 가자 더 먹자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되게 무아지경돼서 먹고 반응이 평소랑 달랐대요. 그러니까 그 정신 말짱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싶어서 경계를 하고 그런 거겠죠? 주인이 늦었으니까 게르에서 자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신 분만 괜찮습니다. 민폐를 너무 끼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 먹고 가자 해도 가야 돼. 우리 가야지 해가지고 나왔대요. 억지로 끌고 나왔어. 근데 솔직히 저는 얘기 들었을 때 차랑 2팀이 왔으면 그분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했나 싶긴 했거든요.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게 해서 나와서 가지고 정신을 말짱하신 분들이 그 다른 차량한테 야 이제 가자 하고 길을 향해서 갔는데 차에 탄 사람들이 바로 아픈 사람도 있고 일주일 후에 아픈 사람도 있고 한 달 후에 아픈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아파가지고 결국 죽었대요. 정신 똑바로 차리신 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정신병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나 아직 계신가 하는데 그 음식 먹으신 분들은 짧은 기간 내에 돌아가셨고 차에서 대기했던 팀도 좀 긴 텀을 두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분들은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돌아가셨나 하면 보통 귀신이랑 이상한 거 보면 퇴퇴퇴 아니면 나머지 3번 치는 것처럼 그런 약간 저주를 푸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썰을 재밌게 푸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날릴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게르에 대한 신비로운 이상한 괴담이 있었다고 해요. 그 영화가 실화 바탕인 걸 알고서 완전 핫하다고 하는데 그 영화가 제목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도중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퇴퇴퇴 아니면 나머지 3번 치던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공항에 도착하고 바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좀 시간 있다가 팀 모여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한층 올라가시면 문 소파와 충전기 꽂을 수 있는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쉬시든 누워서 쉬시든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편하게 쉬시다 가시면 됩니다. 저도 첫날 도착해서 3시간 정도 공항에서 대기했었거든요. 그 소파에서 기다려서 쉬었고 마지막 날에도 공항에서 한 4시간 정도 대기했는데 그 소파에서 쉬었습니다. 시간이야. 공항에 까르푸 마켓이 있습니다. 대박.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이 정도면 앵간한 거 다 소개한 것 같아요. 영상 시청을 다 했는데 모르겠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거나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으면 좋겠고 제 영상 뭐 좋았던 점도 있으면 또 마음껏 칭찬해주시고 저를 응원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하트 이모티콘도 좋습니다. 마음껏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이프 보내기까지 해서 많은 흔적을 담겨서 저를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In the darkness, I could feel her thinking about somebody else. Some more secret she keeps hidden high up on the shelf. It's all covered in dust, holding up some old books supposed to teach about heaven and hell. In the darkness, I can feel her thinking about somebody else. I hear country music playing in the background.
said I love you, honey, now, yeah. Just keep doing what comes natural, the heat of the night. And if we're lucky, that country music make everything alright. As the night wears on, I can feel her starting to get close, moving over to me through the memories that only the shadows on the ceiling know. The whiskey and the lies we keep telling, I hear a melody starting to take hold. As the night wears on, I can feel her starting to get close. I hear country music playing in the background, some old sweet melody about the life we lead, the love that we never found. I said I love you, said honey, now, yeah. Just keep doing what comes natural, the heat of the night. If we're lucky, the country music make everything alright. There was nothing much left as the sun started opening its eyes. She rolled over, said, you want some coffee? Said, yeah, babe, I take a little sugar in mine. She got up, put on a morning dress, but she forgot to put back on her disguise. There was nothing much left as the sun started opening its eyes, except that country music. Anything more. Want to do this for you wholeheartedly.
the sun, like the sun. There will be everything, everything can't really be enticed, although it's very nice. In my space I feel most comfortable. Choose what you like, choose your people, choose your time, choose to be vibrant, choose to feel yourself, choose to transcend, choose to be your own friend. Yeah, they will come, they will come. Like the sun, like the sun. They will be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They will come, they will come. Like the sun, like the sun.